자, 27학년도 6평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비들 너무 6평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다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N수생과 고3이 처음 만난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걸 해내는 거는 사실 정말 특히 고3들 처음 부딪혀보는 평가원이 낸 건 이게 올해 처음인데 우리가 처음 마저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결과가 잘 나왔든 결과가 못 나왔든 어쨌든 이 과정 한 번을 이렇게 대견하게 자랑스럽게 해낸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칭찬하고 우리 N수생도 마찬가지. 한 50만 명에 조금 부족한 인원이다. 선생님 총평에서도 라이브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명 조금 부족하게 고3, 10만 명 조금 부족하게 N수생이신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 같이 만나서 2027년도 첫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셨습니다. 부담스러웠을 거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막 몸과 마음도 많이 지쳐 있을 건데 또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듣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자랑스럽고요. 이 과정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결과와 상관없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9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수능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가 6평, 우리 6월 모의 평가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는 거 너무 칭찬해요. 왜요? 육모 영어 어려웠다고요. 그죠? 육모 뭐 선생님 앞에 총평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서 얘기 들으시면 또 되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좀 어려웠어요. 뭐 국어, 수학도 그렇지만 영어가 그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웠죠. 작년 수능보다 좀 쉽게 된다고 했지만 절대 고집을 꺾진 않은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리고 요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3모, 6모 수능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패턴을 우리가 익혀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기 나온 거 너무 쉬웠던 거 뭐 18번, 19번 빼고는 되게 많이 다루죠. 다뤄드릴 건데 요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모 대비하면서 선생님이랑 계속 공부해 나가면 에이 훨씬 좋아져. 훨씬 좋아져. 육모는 고생했다. 그리고 어려웠다. 하지만 여름 나면서 구모에 큰 변화를 일으키겠다. 얘들 계속 이렇게 낸다고 또 주변에서 또 야 쉽게 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할 건데 우린 늘 어렵게 준비하는 게 맞고 어렵게 준비했는데 어렵게 나오면 우리만 잘 볼 거고 어렵게 준비했는데 쉽게 나오면 또 우린 뭐 더 쉽게 풀고 하겠죠. 그래서 늘 어려운 준비를 할 건데 선생님이 오늘 풀이 잘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훌륭해요. 고생하셨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더 나아져 보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당일이거든요. 당일인데 당일날 찍어서 여러분 바로 이제 보실 수 있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21번부터 자 여기 말고 뭐 22번 왜 안 나오지? 22번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쉬었던 번호들보다는 그래도 좀 40번까지 40번도 원래 안 해줄 갑자기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4등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 오답률 5위 했어요? 오답률 5위를 한 문제인데 총평에서 얘기했지만 막 1등 했던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직 현재 기준이어서 그런데 34번 1등 했는데 82.4%, 2등도 80%가 넘어갔어요. 이렇게 80 넘는 게 1, 2등 막 3, 4등 해버리면 그죠? 70%대가 이제 3, 4등. 이런 어려운 시험이죠.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죠. 그래서 많이 3모만큼이나 또 어려웠고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조금 쉬울지 모르지만 많이 어려웠어. 특히 50만 명 가까운 수험생이 올해는 좀 많이 공부가 아직 더뎌요. 좀 늦어요. 그래서 나 늦었나? 이투스 김동완가 봐. 뭐 이렇게 나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다 같이 올해 우리 수험생들 좀 더뎌요. 아마 수시와 마지막 입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또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 나아지는 모습을 위해서 육모 우리가 같이 해설 강의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많이 공부해 놓으면 올해 여러분한테 큰 결실을 얻는데 엄청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것만큼 친절하진 않아요. 여기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막 독해 한 번 해주고 한 번 더 해주고 어떻게 독해하는지까지 잡아주잖아. 근데 여기는 해설 강의니까
조금은 해설 위주로 답을 찾는 거. 아, 그러니까 왜 걔가 답인데? 그건 궁금할 것 같아서 막 하나하나 막 번역만 막 하고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하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여기에 답이 있었어를 중심으로 해볼게요. 오케이. 많이 다루는 대신에 그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해서 핵심만 딱 집어주고 아,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구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시고 여기는 단어 정리하시고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그래요. 선생님이 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문제는 5등 했는데 여기가 선택지에서 많이 좀 헷갈리게 했어요. 선생님이 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해 주죠? 선택지 속어 잘해야 한다. 기억하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우리 다비드는 다 들었을 텐데 그 속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택지 5개에서 뭐가 답이고 뭐가 아니다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주요 문장을 한번 선생님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 우리 3모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또 우리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봅시다. 뭐 선생님 포즈 걸어놓고 거기만 체크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문장 전체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보셔도 돼요. 자, 사실이라고 나왔어. 선생님이 이런 거 나오면 강한 주장을 펼친다라고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래 하면서 나오는 거죠. 과학자들이 볼 때 이 의식이라는 게 동물에도 있다라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줄부터 과학자라는 강력한 사람 그리고 사실이라고 던지면서 그 어떤 동물에게도 의식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도 우리가 맨날 바본 줄 알았는데 얘도 의식이 있다는 거야. 그거에 집중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그죠? 수업처럼 다 읽진 않지만 그래서 다시 말해보면 여기 이 책이 있는데 이 책도 동물의 의식이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던졌어. 여기까지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간단하게 동물이 의식이 있다. 이 얘기하는 글이잖아. 동물이 의식이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빈칸 문제처럼 21번을 접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빈칸 푸는 거랑 얘는 다르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그 유령 이렇게 읽지 고스트가 여기서 뭐야? 좋은데 요 부분에 우리가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 안 됐냐? 이거야. 어떤 시간? 버릴 시간 안 됐냐? 그 고스트라는 건 이제 버릴 시간 아니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뭔가 이 고스트라고 하는 빈칸을 던져놓고 야 여기 설마 유령이 있겠냐? 그죠? 빈칸 던져놓고 이거는 이제 버려야 해. 버리는 거야. 버림. 뭐 포기해야 해. 이런 거야. 그럴 시간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를 버려야 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늘 드린 말씀이지만 빈칸 문제와 이 함축 문제는 다르지 않으니 여기부터 꼭 먼저 읽어주세요 라고 했고 그 안에서 요 밑줄 그어진 것을 버리래. 그거 잘못 읽으면 이게 답이 거꾸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오케이, 요거 기억하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읽었어. 그리고 야 이게 그 버릴 시간 안 됐어? 그 고스트 좀 버려. 그게 뭔데? 뭔지 하여튼 버리래. 올라갔어. 그랬더니 사실 과학자가 볼 때 동물은 의식이 있어. 의식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 아닐까? 더 가보자. 그래서 이 전문적인 이 책에서도 자 책도 전문가야라고 우리가 보라 그랬죠. 자 동물은 의식이 있어. 그걸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끝에 가볼게. 결국 신경과학이 번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 엄청 발달했어. 근데 아무도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만 유일한 뇌의 일부라는 걸 발견한 사람은 없어. 지금 뭐야? 동물도 의식이 있어. 이거 말이야. 의식이라는 게 인간에게만 유일한 게 아니라 얘기야. 근데 자꾸 인간만 유일한 거라는 생각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의식은 있다. 근데 자꾸 인간에게만 있다라고 아무도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모두에게 있는 건데 그 허상, 그 유령 같은 거 우리 인간만의 것이야. 단지 인간에게만 있는 거야 라는 걸 좀 버려야 되지 않아? 라는 내용이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정말 동물이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다 잘하셨는데 자, 여기 선생님이 표시를 해줬죠. 속어하는 이야기. 늘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선생님 수업은 모두 다 얘를 제일 많이 강조하지요.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보면 동물의 의식을 연구해야 하는 걸 포기해라가 아니라 동물의 의식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2번이 답인데 자 의식 2번 답인 거 일단 해놓고 자 왜냐면 다른 거 속어부터 해보고 올게.
3번 보면 동물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잖아. 그걸 버려라가 아니라 의식을 갖고 있다니까 얘도 아니죠. 반대말. 자, 4번 찍으신 분도 너무 잘했어. 4번 찍으신 분 너무 잘했고 요 문제는 21번이 나왔을 때 4번 정말 많이 찍으셨네요. 4번 많이 찍으셨네요. 4번 잘했어. 4번 잘했는데 1, 3번 찍으신 분도 존중. 근데 4번 정말 잘했는데 자, 동물이 의식이 있죠. 인간이 의식을 가진 것처럼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지. 더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했는데 동물이 의식이 있고 인간도 의식이 있어 까지만 얘기했지 누가 더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는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비교하진 않았어. 야, 인간만 의식이 유일하게 있냐? 동물도 있다고 까지만 한 거야. 4번 찍으신 분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야. 자, 5번 또 마찬가지. 인간도 의식이 있고 동물이 의식이 있다 그러지 그게 완전 똑같아 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의식을 갖고 있어. 인간만 갖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 라는 거지 둘이 똑같이 갖고 있어? 혹은 이렇게 봐도 돼. 같다라고 보셨어도 얘네들이 같다는 생각을 버려가 아니라 얘도 의식이 있고 얘도 의식이 있어.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하셨지만 동물도 의식이 있고 인간도 의식이 있어. 그죠? 그 얘기잖아. 근데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 라는 얘기인 거고 또 둘이 완전 같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는 않고 정답이 2번인데 이 문제를 2번을 찍지 않으신 분들을 난 이해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때 exclusive란 단어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치? 이거를 배타적인이라고 해서 excluded처럼 외우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독점적인이라고 나는 외웠으면 좋겠어. 독점적인. 잘못 읽으면 인간에게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읽은 것 같은데 인간에게만 독점적인 특징이라고 의식을 인간에게만 독점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 이게 맞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서 배제된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이제 excluded from 있어요. from. 인간으로부터 배제된. 요거는 얘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유니크하대. 인간에게만 유니크한 거. 인간에게만 독점적인 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 이 exclusive를 다른 뜻으로. 그래서 이 독점적이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요런 거. 그죠? 이렇게 외우는 게 맞아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저 단어는 저렇게 외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유니크하고 똑같이 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인간에게 배제되었어 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럴만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단어 정리를 많이 하시면 좋죠. 선생님이 단어장 얘기하면서 늘 단어 정리합시다 라고 하잖아요. 아직 안 늦었거든? 지금부터라도 나오는 단어 정리하면 바로 다 달라지지. 다 더딘데 뭐 이제 우리 하면 네가 앞서가는 거야. 이렇게 하셔서 원래 수업에서는 독해를 다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마 딱 가려운 데만 내가 긁어드리는 걸 거예요. 가려운데 잘 됐다. 왜냐면 어려운 데만 딱 잡아주는 거라서 그랬을 거예요. 동물이 의식이 있다. 이제 그 얘기였던 거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한 번 읽고 심지어 2번 읽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걸렸을지 여러분들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딱딱 잡아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준비를 요거 잠깐 얘기해주고 중간중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 보고 어디로 건너갈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홍보 들어갑니다. 중간중간 놀라지 마요. 중간중간 홍보 들어갑니다. 자, 6평 이후 이 수업 듣고 있는 너네 너무 칭찬해.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1등급부터 3등급은 김노가 유형 들으면 독해하는 법 유형마다 푸는 방법 다 적어놨으니까 이 강좌 딸랑 10주차짜리거든요. 그거 하나 들으면 갑자기 야 1등급아 너도 불안불안해. 3등급아 너도 바꿀 수 있어. 여기서는 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등급 3등급은 김동아 유형을 한번 꼭 들어주자. 좀 더딘데 빨리 완주하여 체화되어야 해요. 오케이. 아직 시간이 있다 그랬지 막 엄청 여유로운 건 우리가 아니에요. 자, 중간중간 홍보.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잠깐 홍보합니다. 4등급, 6등급도 유형 들으면 되는데 독해 요거 되게 짧거든요. 10강짜리거든요. 몇 시간 안 되거든요. 요거 확 들어버리고 독해 요렇게 하니까 독해가 되네. 그리고 유형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문은 워낙 대박이 나서요. 선생님 구문이랑 김동아 복화 강의는 정말 이렇게 대박이 날 줄 몰랐는데 너무 잘 들어서 고마운데 선생님은 유형 홍보합니다. 유형. 지금 따끈따끈하게 글리 찍은 건데 선생님 커리 중에서 유형을 다 빈칸, 순서, 삽입, 주제, 제목, 틀만료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거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중간중간 광고 들어갑니다. 자 23번은요. 풀 때는 이게 14위까지 갈지는 몰랐는데 많이들 맞추셨는데 그래도 또 다양한 멤버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거 간단하게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기준 잘 잡으면서 가운데 꺾어지는 거 있나 확인하면서 전체를 읽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빨리 푸는 얘기할 거니까 그냥 다 제끼지 말고 나 맞았지? 넘어가지. 이거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주요 부분 잡았는데 요런 거 보이세요? 좀 너무 말이 빠른가? 자, 보세요. 대조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꺾어주는 거고 처음부터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여기는 이제 답 위주로 갈게요. 자, 시간과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은 큰 동물과 간단하게 이런 거 알아두면 좋잖아. 작은 동물을 비교하는 글이야. 근데 큰 동물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이거 필기하면 좋겠죠. 작은 동물은 본능을 통해서 익혀간다. 본능으로 살아간다. 이런 거거든. 좀 극단적인 글이긴 한데 그래서 큰 동물이 학습을 하면서 오래 산대. 그래서 사이즈와 시간의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로 도입부 걸어놓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작은 동물부터 시작해요. 작은 동물부터 시작하는데 작은 동물은 좀 살아가는 삶이 짧아. 그러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이미 프로그램된 어떤 행동 패턴으로 한대. 작은 동물은 본능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선생님 이거 읽으면서 나도 느낀 건데 그러면 등치가 크면 오래 사나? 근데 얘는 그렇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동물은 삶이 짧으니 시간이 그죠 배우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본능에 의해서 산다. 근데 큰 동물은 학습을 통한다. 자, 대조적인 얘기해 볼게. 큰 동물은 관찰하면서 학습해. 시행착오 겪으면서 학습해. 그러면 좀 오래 살거든. 하고 나온 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14등까지 했으니까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역시 다 읽어주되 위에 부분들에서 그리고 꺾어주는 부분에서 아랫부분에서 답을 기준 잡고 푸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김동완 유형에서 워낙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또 속어 선생님은 계속 속어 우리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 얘기인데 잔소리 계속 합니다. 이거 단어 다 정리하시면 너무 좋고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찾아보자고. 자, 보니까 큰 동물은 학습하고 작은 동물은 본능이라는 얘기인데 시간을 인식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자, 시간을 인식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기들이 막 나는 작은 동물이야 곧 못 사는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자 3번 보시면 에너지 저장 얘기의 이익 이런 거 안 나와요. 에너지 저장의 이익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차피 이 유모는 계속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 혹은 이 시험지 정리하면 참 좋겠죠. 시험지 정리하면서 같이 보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동물의 결정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 안 나와. 그냥 얘 얘기야. 이 얘기만 나와. 선생님 읽어준 것처럼. 그리고 미리 결정된 행동 패턴은 주제일 수 없죠. 왜냐하면 큰 동물 학습이고 미리 정의 행동 패턴은 본능이래. 이건 작은 동물이니까 일부에 해당하니까 안 돼요. 정답은 2번. 보시면 자, 근데 요거 너네가 생각보다 잘 풀었어요. 다른 걸 잘 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거를 해내고 있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죠. 수명과 살아가는 그 어떤 스킬에 동물의 사이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죠? 사이즈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학습에 의해 살아가고 본능에 의해 살아간다. 생존의 그지 기술을 얘는 본능으로 학습을 한다. 요거 딱인데 얘가 답이라기보다 다른 걸 지원한 능력들을 속어인데 잘 푸셨어요. 틀린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나도 따라잡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또 홍보할 줄 알았죠. 다음 문제도 보입니다. 이번에 근데 이번에 특이했던 게 23번 앞에 본 거 23번이 원래 3점 잘 찍히는데 걔가 2점 돼버렸어요. 걔가 2점 되고 42번이 3점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변화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변화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뭐 근데 구모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구모까지 그러면 수능이 그렇게 갈 거라는 건데 뭐 사실 우리 영어는 2점짜리 3점짜리가 2점이 더 어려울 때도 있고 그죠. 뭐 이번에도 31번 2점인데 2등 있잖아요.
3점이 막 더 어렵고 막 꼭 그런 것만은 아니어서 어쨌든 배점은 그 뭐 바꿔보고 싶으셨나 봐요. 오케이. 근데 이번에 열심히 출제들 하셨습니다. 이번에 열심히 출제들 하셨기 때문에 이 골자를 가지고 수능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보고 있는 거죠. 자, 너무 훌륭합니다. 잘하셨고, 자, 24번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하니까 좋죠. 그죠? 이렇게 빠르게 해주니까 더 편할 거예요. 소거 계속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는 이런 거죠. 1950년대 전에만 해도 역시 제목이기 때문에 주제 제목 위, 가운데, 아래에 핵심들을 잘 보는 다 읽는 겁니다. 물론 다 읽는 거 놓치지 마시고. 선생님은 수업보다는 좀 짧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자, 1950년대만 해도 관광이라고 하는 건 되게 쪼개져 있었대. 나눠지다 이런 단어 외우셔야죠. fragmented, 나눠지다, 쪼개지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되게 분리돼 있었다고. 하나하나. 뭐 호텔은 호텔 따로. 근데 요즘은 이게 묶음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 얘기 가겠지. 뭐 수송, 운송하는 거 운송대로. 그죠? 여행사는 여행사도 다 따로 있었는데 따로. 근데 지금은 자, 1900 꺾어주네요. 이렇게 시간적 개념으로 꺾을 수 있어요. 1950년대 중엽이 되니까 그 전엔 그러다가 이때부터는 관광산업이 발달하긴 했는데 되게 활동이 통합되었대. 끝났네. 그래서 예를 드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 했죠. 예시 전에 주제 뜨는 게임 끝난 패턴인데 알았어. 1950년대 이후로 관광이 다 합쳐졌다고. 여기 보시면 에어라인이 항공사가 이제 보험도 해주고 숙박시설에 예약도 해주고 그러니까 다 통합. 그러니까 한 번의 서비스를 받는 시대로 바뀌었다. 얘도 순위 안에 못 들어가요. 15위 안에 못 들을 만큼 여러분 잘 푸셨어요. 근데 이제 3페이지잖아요. 빨리 푸는 거 되게 중요하죠. 자, 어두운 면은 안 나왔어. 단점은 소개된 적이 없고. 그죠? 오케이, 잘했어. 단점은 안 나왔고. 2번 답이 맞는데. 그죠? 그리고 역할이 축소됐다가 아니라 역할이 통합됐죠. 그리고 실패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나온 적이 없죠. 그리고 새로운 어려움. 자, 도전도 좋고 선생님이 챌린지 정말 많이 했는데 이 단어는 너무 많이 나오죠. 도전, 어려움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자 했죠. 새로운 어려움 뭐 이런 얘기, 새로운 도전 다 좋으신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통합됐다는 얘기지. 통합한 건 새로운 도전이지 않을까라는 너무 그죠? 많이 가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새로운 어려움이 직면한 게 됐다 이런 거고요. 얘 너무 명확하잖아요. 자, 분리된 게 뭐로 간 거야? 합쳐진 걸로 갔대. 그래서 변화가 생겼대. 투어리즘 비즈니스에 변화가 생겼대. 컴바인, 합치다. 호텔 내돈내산.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29번 가볼게요. 25, 26, 27, 28 선생님 뭐라 그래? 할머니 페이지라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편하게 돋보기만 있으면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됐고 노안 없으면 풀어. 그리고 29번 문법인데 김동원 영문법. 여기서 공부할 걸. 김동원 영문법 8강짜리 하나 보면 그거 뭐 맘만 먹으면 금방 보죠. 그러면 이거 2점짜리 이거 30초면 맞춰요. 30초면. 그래서 간단하게만 수업 시간에 한 거니까 언급을 할게. 답이야. 동태수연. 절대적인 우선순위라고 그랬지. 동태수연 연결사에 해당하는 관계사. 앞에 선행사 있는데 왔을 수 있기 없기. 기억나지? 정답은 2번. 이렇게 풀면 되죠. 후순위 빼놓고 가자고 했고 수순위 빼자고 가자고 했던 거 딱 그대로 나왔죠. 그죠? 동사 여부 따지지 투부정사의 무슨 조법이지? 하지 않다 했죠. 되게 단순하게 선생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문법이 약해요. 김동아 영문법. 그죠? 금방 할 수 있죠. 잘했습니다. 간단하게 29번도 이 정도. 선생님 너무 빨라요. 이런 거 뭐 여기는 지금 있잖아. 15등 했네. 그래도 풀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PP로 럭셔리한 스타일은 그죠? 높은 계층에만 허락되었다. PP 이런 거까지 주요할 만한 것들을 잘 던지긴 했어요. 문법도 아주 잘 내신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존중. 넘어갑시다. 30번 11등 했네요. 자, 얘는 한번 보시면 자, 얘는 뭐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건지. 자, 여러분 그 뮤지컬 좋아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주요 문구를 좀 많이 잡아주는데 이제 뭐 개인차인데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노래 부르시는데 머리 아파요. 개인차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좀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물러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 얘기야. 클래시컬 작품이라든가 뮤지컬 노래 이런 건 좀 전형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죠. 야, 그지 않냐? 뭐 이렇게 하다가 차 문을 열어줘. 뭐 갑자기 노래를 해. 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거든. 의사소통하는 거 보면 좀 더 기술이 있어. 그지? 그래서 이해하려면 좀 그런 것들이 인내하고 그 기술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만의 테크닉과 스킬로 그죠? 가는데
전형적인 패턴은 아니어서 우리 일상 대화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이 좀 낯설다라는 얘기를 던지고, 그러니까 스타일상의 어떤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 걔네는 그 얘기고. 자, 여기는 말씀드렸죠. 긍정, 부정의 반대말이 100%다. 반대말을 찾으시는 건데, 그래서 이런 뮤지컬의 어떤 작품들을 보면 그거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그죠? 노래하고 춤추시죠? 계속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뮤지컬 얘기네. 그래서 뮤지컬의 그 음악과 가사라는 걸 빼보잖아? 그러니까 뮤지컬 공연 막 2시간에서 막 3시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노래하는 거 빼고 가사 막 이렇게 하는 그거를 빼봐. 뮤지컬의 그 대본에서 거길 빼잖아? 그러면 남는 건 대화밖에 없을 거야. 그치? 대화 몇 개 안 돼, 대화가. 노래를 더 많이 해. 대화가 몇 개 없어. 그러니까 매우 두꺼울까? 얇겠지. 그지? 대화가 얇겠지. 여기도 있어. 여기 틴이 들어가겠죠? 여기도 있어. 여기도 가서 찾을 수 있어. 거의 그런 공간이 거의 없겠지. 이 스크립에 공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노래랑, 여기 다 써놨죠. 노래랑 이런 게 거의 이거 제거해버리면, 뭐 남은 건 몇 개 없겠지가 되니까 반대말. 두껍다가 아니라 되게 얇다가 답이 되겠지. 이것도 11등 하긴 했는데 반대말 생각하시면 되는, 아버지가 뮤지컬 배우시면 사과드려요. 그런 뜻은 아니야. 이 수업을 하기 위한 거지.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좀 평균 이해라 그러는데 나는 어렵더라고. 재미없던데. 넘어갈게요. 자, 31번입니다. 얘가 2등 먹었죠. 얘는 2등 먹을만 해요. 그래서 얘가 2등 먹었는데, 자, 한번 봐봐요. 자, 그래서 2등 한 거고, 요거는 4번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죠? 인정. 그런데, 자, 얘는 말도 좀 어렵고 2등 할만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80이었다가 뭐 79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 갔다 하는데, 또 80이 됐다가 79가 됐다가 지금은 당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쌤이 총평할 때보다 8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보시면요. 자, 21번 아까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서 설명한 것처럼, 빈칸 문제는 빈칸부터 읽는 거야. 21번도 빈칸이라고 보자 했고,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컨서베이셔니스트. 보면 말이 어렵다? 프리저베이션이랑 컨서베이션을 비교하는데, 이거는 두 개 구별하는 게 사실은 크게 헷갈려요. 큰 구별도 안 하고. 근데 어쨌든 얘는 그걸 구별하는 글이지만, 선생님의 수업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빈칸의 주어가 그냥 얘야, 얘. 얘에 대한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보존주의자, 보호주의자? 여기서 이제 보호주의자라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고 나왔죠. 그러면 자, 천재야, 딴 거 괜찮고 하고 싶은 얘기가 컨서베이셔니스트니까,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야. 이게 육모가 평가원이 요런 걸 되게 잘해요. 둘을 제시해 놓고 나 얘 물어봤다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는 어떤 상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냐, 인지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해놓고, 그 컨서베이셔니스트라는 사람들은 그 보건하제, 보건하제. 저 사람들 보건하제. 원래 다 있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는 해설 강의니까, 어떤 역사적 뮤지컬의 도구를 보존하고 그림도 보존하고 봐. 공룡을 보존하재. 그러니까 공룡을 복원하는 거야. 복원하고 공룡, 그러면 지금 공룡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공룡 복원하재. 그리고 생태계도 다 복원하재.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둬가 아니라 이 사람 자꾸 복원해서 보호하는 거야. 보호하는 거야. 복원하재. 다 복원하재. 다 다시 살려놓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컨서베이셔니스트는 똑같은 얘기죠. 그 사람들은 뭐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하냐면, 얘들은 이것 때문에 비판받는 거야. 추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야. 야, 산출하자. 추수하자. 사용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목적으로 그냥 최소한만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뭔가 추가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래. 그러면 뭐냐면, 자, 소거 해볼게. 봐봐. 이거 찍으신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찍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잘했는데 가만 두는 거잖아. 내추럴한 상태, 자연의 상태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들은 뭐래? 그냥
더 선호하는 게 있어.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좋아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많이 찍으셨어요. 잘했어. 그럴만했어. 얘가 35.7%니까 얘가 오답 제일 많이 찍으셨네요. 자연스러운 걸 두는 것 같은 건 이 글에 따지면 뭐 다 읽으면 너무 그런데 이제 프리저베이션에 대한 얘기고요. 얘가 물어본 건 컨서베이션에 대한 얘기거든. 컨서베이션은 자꾸 살려내재. 공룡도 살려내재잖아. 그리고 추가적인 우선순위를 두재.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우선순위? 그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우선순위 이건데 자, 이것도 딱 그게 떨어지기보다는 안정치 않아요 라든가 고립되어 있어요 라든가 섬세해요 라는 얘기는 없어서 물론 이것들도 존중하는데 잘하셨고 근데 그냥 더 자연스럽게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뭔가 자꾸 사용하려고 뭔가 수수하고 거두들이려고 추가적인 우선순위 둬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원하는 대로 뭐예요? 좋아하는 것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결론 빈칸엔 뭘 물었는지를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건 변화인데 하지만 그거는 뭐를 하고자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거냐면 원하는 상태를 계속 연장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상태를 복원해내는 거구나. 원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였고 얘도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었어. 4번 너무 잘했는데 4번은 그냥 두세요니까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2등 했는데 그럴만 했고 역시 속어 연습을 더 많이 하시면 좋겠죠. 오케이 괜찮아요. 요건 헷갈릴만 했어. 자 1등은 3등은 김동완 유형 4등은 6등은 구문 듣고 김동완 유형 하면 다 1등급 된다. 중간중간 광고하기로 했다.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이 어디 듣고 말지 모르기 때문에 잘 보면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도움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갖고는 안 되고 이걸 바탕으로 그런 체화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얘기죠. 자 이번엔 근데 뭐 선생님 수업도 그렇지만 계속 버리지 않는 게 소고하셔야 해요. 소고하셔야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죠. 아까 그 문제 잘했어. 32번입니다. 얘도 뭐에 대한 얘기인지 잠깐 보시면 이거야. 인간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걸 항상 다 그지 말로 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이제 원래 다 좀 읽는 거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 하죠. 얘도 이제 9등했는데 자 비언어적인 연구 조사를 보면 비언어적인 걸 너무 많이 전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비언어적인 걸 많이 쓴다는 내용의 글이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표현한다고, 그지? 응. 너 나 좋아하냐? 아닌데 좋아하는 거야. 너무 이상한 거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비언어적인 걸로 사실 엄청난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나 너 싫어해. 근데 맨날 웃고 있어. 그럼 걔만 쳐다봐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거야. 그래서 미안합니다. 예시를 잘 이렇게 들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선생님 수업 시간 해주는 연구. 이건 연구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전문적인 입장이죠. 그거 보면 말하는 사람의 의미의 절반 이상이 뭘로 전달돼? 비언어적인 거. 표정, 표현, 몸짓 이런 걸로 전달된다는 내용이 글이죠. 프로이드 전문가? 프로이드조차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눈도 있어. 귀도 있어. 보고 들을 눈과 귀가 있잖아. 그러면 요 단어를 여기다 이렇게 던졌어요. 인간은 아무도 비밀을 가질 수 없어. 눈과 귀가 있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 나 안 좋아해. 티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밀을 인간은 아무도 비밀을 막 가지고 왜 새 나와. 진실은 비언어적인 걸로 나 말 안 했어. 그래도 온 몸에서 막 새 나온단 말이야. 그걸 써놨어. 입은 조용히 하고 있다. 입은 조용히 하고 있는데 걔가 막 제잘거려. 손가락 끝으로. 내가 너를 엄청 좋아해. 뭐 초조한 것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혹은 그 배반이 스며 나와. 모든 이 말이 이렇게 땅구멍에서 모든 구멍에서 너의 비밀이 다 새 나온다는. 그러니까 말로는 안 해도 온 몸에서 드러난다. 라는 내용의 글이야. 비언어적이다. 그죠? 그래서 빈칸 먼저 봤겠지만 빈칸 보면 어렵대. 사람들이 빈칸하는 건 어렵대. 그러니까 이건 그런 글이었잖아. 사실 빈칸부터 보는 거 맞죠? 근데 여기 읽어줬는데 여기를 먼저 보신 분들은 그죠? 그거가 빈칸한데 그게 어렵대. 그럼 뭐가 어려운 거야? 빈칸은
사람들에게 어려워.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뭐가 어려운 거야? 비밀을 지키는 건 어렵지. 왜? 말로 안 해도 새 나와. 그지?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이렇게 모든 게 뛰죠. 봐. 뭐를 하는 게 어렵냐? 사람들에게 어려운 건 뭐야? 비밀을 간직하는 게 어렵지. 그들이 의미하고 느끼는 것을 숨기는 게 어렵지. 그지? 이건 뭐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 1번 봐봐. 다른 사람의 attention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어렵지. 그리고 이런 거 없죠. 비언어적인 행동을 해석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이 자꾸 드러나고 해석이 되는 거지. 반대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게 되지.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반대에, 그지? 다른 사람을 이해해. 그게 어려워? 그게 아니라 행동 보면 알아. 그지? 다 반대. 그래서 1번 이거 없는 말, 3, 4, 5번은 반대말이었고 2번 자기가 의미하고 느끼는 것을 숨기는 건 어려워. 왜? 다 드러나. 아니야. 다 드러나. 그 얘기죠. 구둥 있어요. 구둥. 그죠? 5모는 이 정도였으면 3등 안에 드는 난이도였죠. 이번이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야. 한 8개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자, 33번입니다. 33번 이거 가볼게요. 자, 인간은 비언어죠. 이런 거 필기 간단하니까 해놓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 이거 여러분 평소에 써먹으면 엄청 도움 되겠죠? 그 얘기였어요. 자, 이번에는 33번입니다. 33번은 8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빈칸 4개가 다 10등 안에 들어왔죠. 자, 얘도 주요 표현만, 자, 수업 시간엔 다 하지만 주요 표현만 잡아본다 했고, 역시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다 좋지만 빈칸부터 먼저 읽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더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죠? 더 영향을,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할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더 영향을 받는 사람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고, 그리고 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거니까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던진 거야. 그래서 자, 올라가 잠깐 보면 자, 그 사람 얘기를 해요. 사람 얘기를 하니까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지? 가지고 있죠. 세상에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 해? 세상에 대한 왜곡된 것을 만들어. 감정이 사람한테 부여한다고. 세상을 보도록. 왜곡된 방식으로. 화가 난다. 그럼 세상을 왜곡되게 본다는 얘기야. 그지? 조금 더 가볼게. 그런 경우, 이제 앞에 예를 들는데 그런 경우에서 보듯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는 거야, 원하는 대로. 그래서 약간만 비슷한 게 있잖아. 어떤 인식되는 사물에 대해서 뭔가 비슷한 게 있어. 여기 사람 나오네? 사람이 기대한 것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으면 그 지나간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게 보게 되는 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감정이 나의 지각 능력을 왜곡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비슷하잖아. 그녀의 뒷모습 가보면 아니네.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서 보는 것처럼 좀 유사하잖아. 인지된 사물과 사람이 원하는 것과의 약간의 유사함만 있어도 우리는 잘못 인식하게 돼. 그 인식되는 사물을 바로 그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면 그러니까 그거 아닌데도 맞아, 내가 봤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그걸 지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그렇게 영향을 받을수록 더 우리는 쉽게 빠져든다 이런 얘기인데, 선택지를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야? 감정이, 그죠? 감정이라고 하는 게 왜곡을 이끈다는 거거든. 감정이 왜곡을 만들어.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 그럼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도 그 사람이야! 라고 잘못 보게 되는 일이 더 잦다는 얘기죠. 괜찮아. 그 얘기거든. 근데 소거를 한번 해볼게. 소거를 해보면, 자, 차이점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다고 보는 거야. 유사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안 돼. 야, 2번 답이 되게 많다. 그리고 유사한 게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유사하게 느끼는 거야. 왜? 감정이 왜곡되면
감정적으로 빠져버리면 아닌 것도 같은 걸로 보이는 왜곡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유사함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야. 4번. 야, way it is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건 좀 알아두세요.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왜곡되는 거니까 안 돼요. 이건 the way it is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것이 그 방식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 되고 더 느려져. 뭐 느리는 건 얘기 나온 적이 없어. 더 느려져 이런 건 나온 적이 없고 여기도 당연히 그죠. 감정이 누그러져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없고. 근데 2번 찍기가 절대 쉽진 않았습니다. 천재야. 2번 찍기가 쉽진 않았어. 덜 유사해도 덜 유사함만 갖고도 그게 필요로 되어져. 나타나는 어떤 것에 우와 말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나타난 모습이 덜 유사해도 우리는 유사하다라고 본다는 거야. 아 말을 이렇게 돌려치니까 봐. 유사함이 조금만 있어도 인식되는 거랑 바라는 거랑 같은 걸로 오도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야? 조금만 유사함이 덜해도 그거 정도면 충분히 요구되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이 조금 유사함이 덜해도 충분해. 이런 뜻이죠. 그 적은 유사함만 요구되고 있다. 조금만 유사해도 그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많이 돌렸었어요. 그래서 얘는 1번, 3번, 4번, 5번이 아니다를 생각하지 못하면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죠. 자, 34번 가봅시다. 자, 이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산모 출제위원 하신 분이 육모에도 또 관련된 분이 계실 거고, 그래서 올해에는 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투입되신다 수능에. 그래서 이 출제위원들 되게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의 핵심을 알고 있는 거죠. 소고, 그러니까 영어는 소고라고 하는 것으로 정보를 찾아가는 거. 내가 정보를 34번 정보를 명시할 테니 그거와 가장 유사한 걸 찾는데 똑같은 건 잘 안 줄 거야 라는 게 이제 수능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어의 정보를 명시했으니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소거하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그걸 던진 글인데 1등이야. 이거 1등이야. 자, 이게 1등 했어요. 82.5%.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거 뭐 지금 두 문제가 80%를 넘었거나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얘는 확실하게 넘어갔죠. 얘 너무하죠. 빈칸부터 또 읽어야겠죠. 그래서 빈칸을 공략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근데 선생님이 그 라이브 설명회 할 때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풀었던 건데 많은 라이브 들었던 친구들 이해가 간다 해서 너무 다행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원래 푸는 대로 김도가 푸는 대로 풀지. 그럼 풀려. 자, 빈칸을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집에 이렇게 해놓으면 도움 되겠죠. 1등 했는데 많은 분들이 틀렸기 때문에 그럴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풀이법. 그러니까 선생님은 시험에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다양한 공식 쓰는 거 안 먹혀.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풀고 저렇게 할 땐 저렇게 풀고 그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체화해서 지금 독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문제풀이를 다 읽는 거야. 다 읽으면서 빈칸부터 읽겠다 이런 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빈칸의 핵심적인 거 얘가 얘하다니까 이 컨빅션에 대한 얘기잖아요. 진짜 주어는 뭐 그라고 봐도 되지만 그 사람이 빈칸을 확신했다는 거잖아. 그럼 뭐 그도 좋은데 어쨌든 확신한 거야. 확신했어. 그 사람이 확신한 거야. 뭘? 빈칸을 이렇게 잡는 거죠. 얘에다 하는 게 얘니까. 뭐 그건 그로 봐도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던져주잖아. 편하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거죠. 유연해도 되는데 뭘 가리키는지만 생각하고 얘를 봐도 되고 얘를 봐도 유연해도 되지만 어쨌든 천재야 빈칸부터 봤어? 넌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걸 적용해야지 뭐 야매 쓰고 뭐 이럴 땐 이게 답이 될 수 있고 공식이 한 1000가지야. 그럼 안 돼. 100 가지고 막 50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우겨 붙이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다 읽는 건 맞는데 다 읽어가며 얘가 묻고 있는 게 뭔지 하고 찾아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쭉쭉쭉 읽어가면서 이 유일한 하나의 풀이법. 그지? 이거를 해야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맨날 얘기하죠. 풀이법 이렇게 해주고 단어 붙여주시고. 그럼 영어는 진짜 수시에서 1등급 만들어 놓으면 너무 편하잖아. 최저 맞추기. 그래서 영어는 기간 안에 공부하기가 제일 좋은 과목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확신하는 얘기고 속어까지 가볼 건데 자, 앞에서부터 다 읽는 거야. 이렇게 읽어가. 예술 가치의 뭐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은 여기서부터 컬렉터, 수집가들이거든요. 수집가는 빈칸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읽어보자. 수집가가 나오면서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자, 핵심이죠. 그가 믿는데 확신한데 이게 준다니까. 그래서 빈칸을 먼저 보는 게 맞아.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그냥 무조건 읽어 나가라고 아무 무지성으로 막 시키고 진짜 그지.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실력이 늘지 않았던 건데 이렇게 풀면 실력이 바로 늘지. 그래서 확신을 해. 믿어. 뭘 믿어? 자, 답이 나오네. 뭐를 믿고 뭘 확신하는 거야? 미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술을 사는 거야. 작품을 사는 거야. 중요한 시점, 포인트가 딱 나올 거거든. 예술에 있어서. 그래서 그의 믿음은 뭐야? 미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뭐 더 어차피 다 읽어가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왜 수집을 하는 거야? 그것이 어떤데 그 사람은 뭘 하는 거야? 확신이 있는 거야. 어떤 확신? 미래에. 그죠? 선생님 같은 뭐 바보는 잘 모르지만 진짜 작품을 보는 사람은 작품을 보는데 그걸 사실은 다 미래에 돈 오를까 봐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거야. 그치? 좋겠다. 미술품 사서. 뭐 그런 거야. 왜? 앞으로의 가치가 있으니까. 미래의 가치가 있대. 미래.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 확신으로 사는 거야 라고 던진 글인데 자, 해보자. 이것도 소거할 건데 보세요. 예측할 수 있어. 예술이라고 하는 게 예측하는 거야. 미래를 보는 거지. 어디로 갈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야. 예술 작품 왜 사? 야, 그거 비싼 거 1억 주고 왜 사냐? 야, 이거 앞으로 10억 돼. 그죠? 우리는 미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지. 그 작품에. 중요한 시점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 얘도 어떤 걸 많이 이게 1등 했던 건데 이건 선생님 쉽게 풀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2번 찍으신 분 3번 찍으신 분이 되게 많으셨네요. 4번, 5번도 꽤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이렇게 높았을 텐데 자, 잘하셨는데 존중합니다. 근데 예술작품 뒤에 있는 예술가. 그럼 예술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수집하시는 분이 콜렉터가 그지? 콜렉터가 주장하는 그의 믿음을 확신하는 거야. 미래적 가치에 대해서. 그지? 그래서 예술가가 아니야. 그 작품 뒤에는 예술가를 신뢰한다. 야, 이거 그린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 사람 신뢰해. 그럼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겠지만 확장하신 거고 여기는 예술가를 신뢰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신뢰합니다. 잘했어요. 2번. 지금 그 사람의 시대의 이야기. 미래의 시대지 그의 시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his time이라고 하는 건데 그의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오케이. 3번. 즉각적인 수익. 야, 이거 왜 사? 당장 돈 돼. 이거 아니죠. 즉각적인 수익 아니고. 예술 작품의 독창성을 확인하는 거 아니고. 독창적인 거. 이거 완전 진품이야. 완전 독창적이지. 그 얘기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대한. 선생님 근데 어떻게 쭉쭉 물론 다 읽어가는 거죠. 천재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읽어가는 건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읽어주죠. 읽어주다가 갑자기 잠깐만 확신에 대한 얘기인데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네? 그 사람이 단언한대. 그의 믿음을 단언한대. 딱 이렇게. 그래서 빈칸부터 읽어라. 선생님 지금 모든 빈칸 문제 풀이법이 똑같죠. 그걸 활용하시면 대박 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1등이었어요. 잘했습니다. 조금 빠르게 설명해서 미안한데 그렇게 접근하면 확신은 미래의 가치다. 그죠? 그의 미술품을 사는 이유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정말 모나리자가 좋아서. 그죠? 거흐가 좋아서.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글은 그거에 대한 얘기였다. 1등 했던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해봅니다. 왜냐면 중간중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 올라요. 하고 들으시면 바로 올라요. 자, 중간중간 광고였습니다. 너네 도움되라고. 그치? 자, 요즘 35번도 그랬습니다만은 35번은 순위가 아주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36번으로 갑니다. 그러네요. 35번은 그랬고 35번도 우리가 다 보면 좋은데 그래요. 자, 35번도 뭐 그거네. 몸이 크면 넘어질 때 더 크게 다친다. 이거 오늘 몸집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네. 그다음 갑자기 BMI라고 하는 것을 하면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는 4번이 아예 딴 소리였죠. 그거 35번. 36번 해볼게요. 자, 36번입니다. 요게 6등 했는데 이번에 선생님 총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순서를 꼬려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순서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 수업 시간에 또 유형편에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서는 그죠? 순서라고는 뭐 김동학 독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억하세요. 절대 기준은 아무리 글이 어렵게 나오고 꼬여 나와도 상대적인 통일성이라는 걸 놓치지 말고 푸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대적인 통일성이라는 건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절대 기준은 첫 줄끼리 게임이다. 조금만 간단하게 할게요. 답을 위주로. 근데 이 풀이법은 정확하죠. 이렇게 첫 줄끼리. 물론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어떤 힌트들이 사용될지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드러내셔야 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줄끼리의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줄을 보면서 첫 줄끼리에 주어진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나를 찾는 거였죠. 자, 간단하게. 자, 보시면 식물이 방어를 해요. 그래서 화학물질, 복합물, 화학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곤충이 싫어할 만한 거, 그죠? 곤충아, 내 살 뜯어 먹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방어를 한다는 글이야. 방어를 하는데, 자, 그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걔들을, 그죠? 중독시키고 막, 그래갖고 이제 독성으로 걔네를 몰아내고 이런 내용인데, 누가 먼저 들어가냐는 거야. 이게, 여러분, C가 먼저 들어가서 그런 방어하는 얘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왔죠. 곤충에 대해서. 곤충을 방어하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통일성을 찾아야 되는데 되게 힌트적인 것들, 디스, 댓, 뭐 지시사 이런 거 사용하면 좋은데 안 주고 쓰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식물은 방어하는 거야, 곤충을. 그래, 구조적인 방어도 하지. 이렇게 왁스로 몸을 그죠 두껍게 해가지고 그래서 곤충들한테 방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 글은 많은 분들이 2번과 3번을 찍게 출제자가 노린 거예요. C가 먼저야. 여기서 방어 얘기 한 거야. 근데 왜 B를 먼저 속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거죠. 반복 함정 조심하셨어야 돼요. 반복 함정. 화학물질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화학물질로 곤충을 퇴치하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화학물질을 써서 똑같은 종의 이웃을 퇴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곤충을 퇴치하고자 방어한다. 곤충을 퇴치하고자 방어한다가 가야 돼. 가고 그럼 여기는 화학물질은 뭐예요? 자기 이웃 동료에게 알려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곤충 방어는 화학물질을 쏘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어. 이렇게 갔다가 근데 이거는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라고 하는 꼭 그런 건 아니야. 뭐 하는 게 아니면 개별적인 이런 식물끼리만 자기들끼리만 그 공격을 해서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개별적인 식물들 하나하나 내가 쟤랑 싸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하는 종하고도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두 번째. 자, 곤충과 싸워요. 근데 또 개별적인 싸움만 하는 건 아니야. 화학물질 써서 자기 동료들한테 알려주면서 협동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건데 요게 끝에 가시면 그래서 또 이제 신호를 줘서 그 곤충을 잡아먹는 놈도 같이 협력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사실은요. B 너무 잘하셨는데 C인 근거 말씀드렸고 C 끝을 보니까 B랑 맞아요. 그리고 A는요. 조금 많이 얘네들하고 독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37번도 그런데 A 쪽을 좀 가깝게 써주지는 않은 것 같은 글쓰기였어요. 그래서 식물이 혼자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웃한테도 이렇게 알려주고 함께 그 공격을 알아가게끔 하죠. 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곤충을 잡아먹는 놈도 알게 돼요. 근데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화적인 어떤 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하면서 조금 떨어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식물들은 방어를 하고요. 또 곤충은 방법을 찾아요. 또 식물은 그거에 다시 저항할 수 있고요. 이러면서 서로 진화해 간다는 얘기를 쓴 건데 얘랑 맞춰놓고 이렇게 맞춰놓고 그런 식으로 자연은 서로 진화해 가면서 방법을 찾고 또 공격법을 찾고 다시 방어법을 찾으면서 진화해 갑니다 라고 결론을 던지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푼다.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문제에서도 얘는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그게 핵심이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근데 그 안에 힌트들도 뭐 우리 더 디테일한 거 계속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거, 이거 봐. 컴파운드, 반복 함정. 엄청 얘기한 거죠. 요즘 평가원이 반복 함정 장난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게 컴파운드, 예 하기엔, 그지? 방어하는 얘기를 한 건데 얘는 도와주는 얘기를 한 거라서 방어 얘기가 먼저 가야 되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37번은 그보다 더 높은 순위 4위를 했어요. 뭐 3등 했다 4등 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그렇긴 한데, 자, 얘도 똑같겠죠. 여러분들은 요것도 순서잖아. 절대 기준, 상대적 통일성. 그러니까 이 원칙은 영원한 거죠. 그 상황에서 첫 줄, 그죠? 늘 첫 줄. 그래서 시험장에서 첫 줄에 밑줄 긋는 것도 좋고, 그죠? 선생님 이 얘기 많이 했죠? 혹은 밑줄로 표현해도 좋다. 하지만 거놓는 게 편하다. 이게 길게 가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들어가 보면, 자, 보세요. 물론 수업에서는 그냥 독해 다 합니다. 이런 것도 안 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잡아봤어요. 어떤 그 37번은 광경을 보는 얘기를 해요. 37번도 여러분한테 좀 많이 어려웠을 게, 일단은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앞에가 C가 먼저였으니까 이번엔 B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얘도 A도 먼저일 수 있고, 그치? 다 열어놓고 해야 돼. 열어놓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스펙타클이란 말을 주는데, 화려한 볼거리,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화려한 볼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건 과거 전통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늘 수능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필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서. 전통은 절대 버려지지 않아. 전통은 나빠! 이렇게 안 나오죠. 전통적인 거에 새로움이 결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에요. 수능이 너무 좋아하는 글 패턴이어서 이건 한번 꼭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에 놓고 보시면 스펙타클이라는 건 문화적인 틀 안에 있어 하고 글을 한 줄로 썼어요. 이번에 문화적인 틀 안에 있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글에 놓고, 자, A도 B도 C도 좋은데 C를 보면 C의 그 스펙타클이 그런 걸 말함에 있어서, 주어진 문장을 봤죠? 그런 걸 말함에 있어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도 문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되게 스펙타클한 화려한 볼거리라는 건 문화적인 거야. 그래서 얘가 또 먼저예요. 이것도 2, 3번 찍으신 분 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4번이나 5번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거야.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강조하는 건, 스펙타클은 사실 그렇게 보편적이거나 뭐 피할 수 없을 만큼 문화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공통된 전략에 다양한 문화 속에서 공통된 걸 추구하는 문화라는 거야. 그래서 문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글이야. 하지만 문화적이다의 그 문화적이라는 그 전략은 다양한 것 속에서 공통된 전략으로의 문화적인 거야. 하나하나 개별적인 문화가 아니라 공통된 문화적인 거야 라고 던지는 거. 어쨌든 문화 얘기를 얘가 끌고, 얘네들은 문화 얘기를 끌진 않아요. 스펙타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얘가 먼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주죠. 같은 이야기를 이어간다. 절대적으로 지켜주고, 물론 이런 힌트들 잘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글이 이어간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앞문장을 받아주면서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강조하는 건 이렇게 같고, 얘도 연장해서 얘기해 볼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연장해서 계속 이야기가 갈 건데, 어쨌든 여기까지 잘 하셨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그래서 이 스펙타클한 화려한 볼거리를 만든다는 건, 자, 나오죠? 뭐라 그래요? 새로운 걸 만드는 일이기도 해 하고 나오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전통적인 거, 문화적인 거 지키지만 새로움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거. 그래서 밑에 가면, 그래, 새로워야지 라고 나와요. 새로워야지, 독창적이어야지. 괜찮아? 얘가 끝에 있잖아. 그럼 이제 후보 둘이야. 둘 중에 새로운 건 누굴까? 보여? 되게 새로워야지 이렇게 가는 거지. 얘는 새롭다는 얘기를 하지 않죠. 물론 올소를 줘서 또 하면서 이제 계속 새로운 얘기가,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올소! 기억해요? 새로운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 전에 독창적인 거, 새로운 거, 그래, 혁신적인 거, 새로운 거, 그거를 기존 것, 나 이것도 수업 시간 되게 많이 했다. 기존의 것, established, 기존의 것이라고 선생님이 많이 만들었죠. 그것과 연결돼야지. 그래서 5번 너무 잘했는데 이번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얘도 그래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얘랑 얘까지는 잘 가. 그 다음에 B에서 올소 던지면서 그냥
되게 놀라운 것이어야 돼. 그래 스펙타클하다는 건 어메이징, 놀라게 해야 돼. 이렇게 가면서 또 새로운 놀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자, 스펙타클에 대한 얘기인데 문화적인 거 또한 새로워야지. 근데 얘는 새로운 게 아니고 얘가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거야지. 새롭고 그 모방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스펙타클은 거기에 또 뭐가 붙어야 되냐면 되게 놀라움이 붙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어가는 글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거는 4번도 되고 5번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글을 보시면 꼭 비슷한 글을 이어서 통일성을 지켜가는 이 글쓰기는 누가 간접적으로 통일성의 글을 잘 쓰냐를 평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CBA도 말 되지. ABC도 말 돼요. 그렇게 하면 다 말 돼요. 그럴 때 어떤 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상대적 통일성의 개념을 꼭 기억해라. 지금 출제위원들이 평가원이 이 방식을 너무 좋아한다. 힌트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이 절대적인 것으로 풀게 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이 순서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가 기준이지 계속 그런 거 있잖아. 대명사 물론 선생님도 언급합니다. 대명사 지시사 맞는데 상대적 통일성이랑 절대 개념을 놓치지 않고 풀어야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제 좀 빠르게 설명해서 미안한데 좀 너무 선생님이 빠르고 그러면 자, 4, 5등급 존중 너무 칭찬해. 이 어려운 거 드러내고 있어서 Q&A 막 하시면 어떤 거든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소통을 하고 합시다. 자, 모두를 만족시키려니까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얘는 나는 개인적으로 있잖아. 이걸 글 되게 어렵거든? 이거 삽입인데 이거는 막 진짜 회오리 바람치는 이거 너무 어렵거든? 버텍스 이거를 잡는다고? 근데 이게 절반이 맞추셨다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문제 보면서 아직 오답률 뜨기 전에는 야 이거 많이 어렵겠는데 했는데 잘 잡았어요. 근데 얘도 출제원들의 의도가 잘 담겨 있어요. 힌트를 주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 글이에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막는 건축 구조예요. 그래서 이 글은 회오리가 훅 바람과 소용돌이 치는 거 회오리 바람을 막는 구조, 건물이죠. 설계에 대해서 이거는 건축학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논문을 갖고 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적극적인 힌트를 막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맞춘 게 나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지금 적극적인 힌트가 여기도 주어진 문장에 존재하지 않고 여기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 적극적인 힌트를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는 독해에 많이 치중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답이 3번이라 그냥 3번 찍은 사람도 많았겠지만 자, 하나만 보여줄게. 끊어보세요. 끊어보면 이거는 정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으로만 끊어지는 문제거든요. 간단하게 답부터. 여기에 dangerously 해서 자꾸 이렇게 회오리가 불면 건물이 위험해요 라고 해서 부정적 얘기를 쳐요. 여기까지 계속 부정적 얘기를 한다. 그 다음 밑에 가면 도움이 돼요 라고 해서 긍정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적극적 힌트도 안 주고 그냥 내용상으로만 딱 끄는 거야. 내용상으로.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다고요. 절대 기준은 이번에 이어짐 잘 확인하시고, 그죠? 여기 이렇게 할게. 여기서는 상대적인 단절이 뜰 수 있는데 작년 시험처럼 아주 근거를 적게 주면서 내용상 끊어버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부정 얘기, 긍정 얘기 이렇게 던진 글이에요. 간단하게만. 자, 이거는 나는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 풀어서 자, dangerously 하고 이제 보여주긴 하는데 이 회오리가 친다는 건 고층 건물에 디자인하는 사람은 어떤 것들을 해야 돼? 이걸 줄이려면 회오리가 치는 걸 막으려면 고층 건물을 디자인하시는 설계하시는 분들은 무슨 수단이라도 써야 돼. 그래서 그 수단을 써서 이렇게 막는다는 거야. 그래서 구조물의 긴 면, 여러분 건물을 지면 딱 네모나게 정사각형을 치지 않잖아.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봐도 이렇게 길거나 한쪽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럴 때 넓은 쪽 면의 구조물이 바람 방향이 되게 해서 지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 해서 해결책이에요. 그 전까지 위험해요? 이렇게만 간다고. 보면 빌딩의 비용도 그리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 또 수익도 생각해야 되면 이 사람들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그리는 게 좋다. 뭐 이렇게 해서 구조를 어떻게 만들면
좋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회오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로 회오리가 발생해요. 그래서 압력의 차이가 앞뒤의 면에서 빌딩을 자꾸 회오리가 불게 합니다. 그러니까 빌딩을 져놓으면 그 바람이 부는 쪽에 압력이 세서 되게 어려운 거야. 이쪽으로는 압력이 약하니까 바람이 휙 돌아버린다는 거거든. 주변에는 바람이 불어서 너무 어렵지, 물리지,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 회오리라고 하는 건 건물한테 되게 위험한 거야. 그렇게 지으면.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찾긴 찾아야 되잖아. 그 해결책 중에 이렇게 길어 보이는 면을 바람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좀 도움이 된다. 내가 뭐 건축학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지으면 된다는데 접은 적은 내가 없죠. 이게 더 그죠? 공기 역학적으로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래서 부정과 긍정에 요렇게 상대적 단지 파란 펜을 보라색을 쓴 거 보이죠? 요런 걸 던졌는데 아마 다들 디스, 댓, 데이 잘 봐요! 막 이러니까 그거 안 주고 풀 수 있는 것들을 던지고 싶었던 건데 출제자도 선생님처럼 놀랬을 것 같아. 이걸 맞춘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트윗이하면 존중, 어려웠던 거거든. 맞추신 분은 되게 좋은 독해력 갖고 계세요. 오케이,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 자, 39번. 자, 말이 너무 길죠? 자, 힘들 텐데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해.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해주고 싶은 건 잡아줘야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잘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39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으로 치닫고 있는데 얘 보시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순서가 많이 어려웠지만 삽입도 사실 되게 노력을 했죠. 이 문제에도 절대기준 그래, 얘가 어떻게든 이어져. 여기서 어떻게든 상대 단절이 생겨 라는 건데 그 선생님이 이거 해줬죠. 올소! 기억나요? 올소 여기 올소 떴잖아. 그지? 절대강자 올소, 그리고 연결사, 주어진문장 연결사, 그리고 데이 대명사. 물론 쟤는 삼순이지만 다 활용해서 맞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물론 그 안에도 있는 거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만 봐보면 자, 이렇게 되죠. 그것은 또한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은 빨간색이라는 것을 되게 근본으로 생각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이게 그죠? 7페이지에 39번으로 원래 빨간색이 중요한 색이었다. 이제 그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빨간색 중요했다. 과거부터 빨간색은 되게 중요했다는 내용의 글이에요. 선생님도 빨간색 되게 좋아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빨간색의 그 범주에서 그들이 발견한 건 뭐였냐면 어떤 그 색조의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견을 했대. 다양한 톤도 만들고, 그죠? 또 색조도 만들고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다 가장 오래된 색깔에 대한 어떤 용어, 그지? 거기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알려진 색깔에 대한 어떤 그 색의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어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색깔이라고 하는 게 빨간색에서 모든 것이 발전했다. 빨간색의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말이 어렵죠? 자, 한번 잠깐 보시면 수천 년 동안 서양에서 빨간색은 유일한 색의 가치였어요. 진짜 내가 얘기한 게 맞죠? 빨간색이 중요했죠. 유일한 진정한 색깔이었죠. 모든 다른 색깔들을 초월했어요. 이 다른 색깔을 여기 있는 데이가 받아요. 그렇다고 다른 색이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빨간색이 짱이야. 그게 2번 가서 그래, 빨간색으로 인간은 그게 첫 번째 색깔 실험을 했던 거야.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제일 위대했어. 다른 색깔이 있었긴 했지만 다른 색들을 다 초월했어. 다른 색도 없진 않았어. 근데 빨간색이 인간이 최초로 한 실험이었어 하고 나오고 잘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끊어보시면 여기까지는 그 빨간 색깔 얘기하다가 자, 연결사의 강력한 힘이죠. 그 얘기가 이어져야 되거든. 용어, 말, 용어, 목록, 어휘 목록, 말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빨간색이 정말 중요했어. 그게 문헌 속에서도 색깔의 그 말, 언어에서 말, 용어, 언어에서 발견된다라고 해서 그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되고, 이랬을 때 천재분들은 그러면 데이도 맞아줘 라고 할 거예요. 보면
인간들이 여기 딱 넣었을 때 인간들이 그들이 알게 됐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데이는 색깔들의 데이였지만 여기 있는 휴먼을 이 데이가 받아야 되는 거죠. 배우는 거니까. 요거까지 맞아지는 걸 생각해라. 뭐 너무 짧게 해서 미안한데 수업 시간에는 전체 독해하면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죠. 주어진 문장의 연결사 잘 봐라. 그리고 이런 지사 대명사의 적극적 힌트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지 봐라 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얘네는 terms라는 말을 넣어놓고 레스컨이라고 아예 말 바꿨는데 뜻은 표현은 달라도 의미는 같아지는 걸 던지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로 푸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얘는 이어짐으로 푸신 거 너무 좋고 여기까지는 그런 얘기 없다가 여기서부터 어휘 얘기, 언어 얘기를 왜 하지? 하시는 분도 좋은데 연결사가 있으니 강력한 이어짐, 이 얘기 이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2번 찍으신 분도 너무 잘했고 4번 찍으신 분도 너무 잘했지만 이 데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휴먼은 여기 있기 때문에 3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 데이를 채울 수도 없죠 까지 확인하면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거 출제를 되게 잘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상의 접근도 했죠. 빨간색은 되게 헷갈리겠지만 어휘 그리고 humans, they 유일한 걸 찾아낼 수 있었어야 하는 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절대 기준 까먹지 마시고 를 요구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40번 가볼게요. 이제 두 개 40번하고 41, 42까지만 가겠습니다. 얘는 선생님이 요약이잖아요. 요약은 원래 처음에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맞췄겠지 했었는데 갑자기 얘가 3등, 4등 지금은 또 3등 했어요. 무슨 주식하듯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은 또 3등이 돼버렸는데 4등 했다가 결정적인 건 1번이 답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번들 많이 찍으시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런 야매도 안 좋다고 했죠. 얘는 여기부터 읽는 겁니다. 여기 표시해볼까요? 여기 2번.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기 읽어주시고 여기 있는 말들을 잘 찾아서 population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population 나오잖아. 소외되는 사람들. 소외된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도 좋았어요. 이게 소외된이란 뜻이거든요. 얘도 소외된이고. 그죠?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1번, 5번 가신 분들이 제일 잘했던 것 같기는 해요. 잘했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보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돈이 안 되는 질병들은 A하다 뭐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거 돈이 안 되는 직업은 근데 사실 여기부터 읽으라고 한 게 돈이 안 되는 질병들을 무시했겠죠. 그러다가 AI가 나와서 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를 먼저 읽어주는 태도 너무 좋고 올라가 잠깐 볼게요. 올라가 잠깐만 살펴보면 자, 이것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I가 도움이 된다. AI 관련된 문제는 나올 수 있죠. 올 수능도 AI는 좋아할 수 있죠. 그 얘기를 던지는 글입니다. 보면 제약산업에서 알고리즘을 이제 AI라고 부르는 거죠. 얘가 사용되고 있대. 알고리즘을 쓰고 있대. 제약회사에서. 그래가지고 희귀한 질병 예전에는 주목받고 관심받지 못했던 희귀한 질병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지? 희귀하다고 하는 건 가난하다는 걸 뜻할 수도 있대.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니까 가난하고 희귀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희귀한 질병이 됐다는 건 그래서 치료할 약이 없어진 거니까 그건 돈이 안 되니까 제약회사가 안 쓰는데 이제 AI가 알고리즘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AI는 이 불균형을 자 offset지 말으세요. 상쇄시키다. 여기 복습 너무 좋아요. 어려운데 주석도 주석 좋네요. 얘는 좋네요. 좋네요. 어쨌든 상쇄시키다. 그래서 AI가 이 불균형 못 사는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 또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약회사 산업에서 이 관심 돈을 내는 그죠? 질병에 대한 관심으로만 너무 불균형되어 있는 걸 이제 상쇄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그 관심을 누구에게도 갖게 해줬어요? 소외된 사람들한테도 갖게 도와줬다. 돈 안 내는 사람들한테 내가 약을 뭐하러 만들어? 했던 걸 AI가 얼마 안 드는 돈으로 소외받는 사람도 도와줬다 이거죠. 그래서 제약회사의 연구 비용을 낮춰준 이 AI는 그죠? AI는 그래서 불균형을 줄였어. 투자하는데 불균형이 어떻게 이끌어졌냐면 돈이 안 되는 건 안 투자하려고 했던 불균형, 돈이 안 되는 건 무시하려고 했던 불균형을 완화시켜 준 거죠. 그런 불균형을 줄여주었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넓혀준 거지. 어떤 우리가 관심을 넓혀주어서 의학적 연구가 이제 어디까지가 소외받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게끔 갔어. 소외받은 사람들을 포괄하다. 정답 5번이 된 거죠. 1번 잘하셨어요. 1번 찍으신 분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1번 찍으신 분 많으셨네요. 1번 찍으신 분 많으셨는데 1번이 안 되는 건 예방. 그지? 이익이 안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안 되는 걸 무시했던 걸 AI가 도와줬다. 이렇게 해야 되죠. 1번 존중. D 쪽은 너무 잘했어요. 근데 A 쪽이 예방이라는 얘기는 없고. 그죠? 그걸 무시하다가. 단어가 없죠. disregard가 수업 시간에 많이 준다는데 무시하다라는 뜻이죠. 이런 것까지 하셨으니까 잘했습니다. 선생님 단원장에도 다 있는 단어고 고생했어요. 자, 이렇게까지 살펴보셨고, 자 이제 마지막 41, 42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열심히 들어주신 분 너무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답 찾기 위주로 선생님이 이론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프리로만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실력을 늘리려면 강의 보셔야 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하지만 여기서는 왜 그랬는지 이게 답이구나.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그 체화들을 우리가 해가면서 준비하면 영어가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 만들 수 있어요. 1등급. 90만 넘으면 되는 건데 안정적 1등급 우리 만들어 봅시다. 자, 잘했고요. 41, 42도 뭐 하나가 10등하고 하나가 13등해서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얘도 문제부터 읽으셔도 좋고, 어쨌든 이제 보시면 핵심적인 것만 잠깐 볼게요. 41, 42는 10등 위아래였기 때문에. 자, 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다 좋으신데 쉽게 얘기해서 유리, 글라스. 유리는 액체 같은 고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고체인데 액체 같아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보시면 유리의 구조라는 건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게 나오죠. 그래서 왜 원자가 되게 랜덤해. 원자가 되게 랜덤하거든. 이론적으로 보면 액체이면서 또 고체인데 사실 후자죠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라고. 액체 같지만 고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강력하게 던져주네요. 사실 이게 실온이야. 실온 많이 나온다는다. 실온에서 유리는 액체가 아니죠. 여러분 창문에 있는 거 다 유리컵 액체가 아니죠. 그 얘기합니다. 계속 그렇게 계속 가서 끝에 가보면 역설적인데,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된 인간이 만든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역설적이지만 과학자들이 되게 오래전부터 만든 게 물질인 유리인데 계속 애를 쓰고 있어요. 이해해 보려고. 한마디 뭐야? 역설적이죠. 정말 오래된 건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그래서 과학자인데도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물리적인 분자의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요. 정답. 이거부터 풀었어요. 오베이, 지키다보다는 지키지 않다. 뭐 defy 이런 거 할까요? 그죠? defy 벗어나 있다. 그래서 안 지키다. 그죠? 규범을 지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단어 이런 류의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분자의 법칙을 잘 안 지켜. 그러니까 고체는 고체인데 분자의 법칙 잘 안 지켜서 액체처럼 막 흘러. 뭐 이런 거죠. 중간에 읽으신 분도 너무 잘했는데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죠. 유리를 만든 사람들은 글라스는 물질이 아니라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체인데 액체 같아. 그 상태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잘하셨고. 자, 그 얘기였고, 소거만 잠깐 해보고 이제 끝낼게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6모 데뷔했고, 우리 9모에 만났을 때는 엄청 늘어 있을 겁니다. 선생님과 또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요. 자, 보면 각각의 사용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각각의. respectful이면 존경하는 이지만 respective는 각각의라는 뜻입니다. 본격 정리.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해주고 있죠. 잘했어요. 스테인 글라스의 문제점. 이거 예시 중에 하나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서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고체야 액체야 그 얘기가 포괄적이에요. 제목이었죠. 제목을 포괄적이죠. 예시로 가면 안 되죠. 깨지기 쉬워? 이런 얘기 아예 나온 적이 없었고, 기술적인 얘기, 그죠? 혹은 평평한 글라스를 만드는 방법. 중간에 글라스가 이제 창문의 글라스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부풀어서 끝에가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 어쨌든 평평하게 만드는 기술은 나온 적이 없고요. 정답 1번인 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아까 봤죠? 미스테리하다. 그죠? 이 글라스의 본질. 이때 네이처는 자연 그러지 말고
본질, 본성 이런 거 되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1등급아, 이거 들어야 돼. 4등급, 6등급아, 이거 들어야 돼. 그래서 성적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구모에 더 다른 성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6모 보면 9모 보면 안 늘어, 그지? 수업을 들어야 늘지. 수업 듣고 성적 올려서 영어 1등급 우리 모두 만드시는 다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들었으면 너무 칭찬해요. 훌륭해요. 고생하셨고요. 우리 푹 쉬고 이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